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많이 보시나요? 신문이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서 다양하게 뉴스를 접하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뉴스를 더 자주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간섭이 늘어나게 되는데 뉴스를 보는 것 또한 그런 간섭과 함께 사건과 사고를 통해 세상을 엿보는 관음의 기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남는 시간도 많아지고 젊어서처럼 바쁘지도 않고 약속도 없다 보니 뉴스를 더 열심히 보게 되는 걸 거예요. 부자들의 공통점으로 매일 아침 종이신문을 열심히 읽는다. 이런 류의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경제신문은 꼭 읽어야 한다고 강조도 하고요. 신문사에서 퍼뜨린 얘기가 아닌가 의심도 들지만 저도 한때 이런 얘기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매일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열심히 읽은 적이 있어요. 3, 4년은 좋게 읽었을 거예요. 이 정도 열심히 읽었으면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경제에도 좀 해박해졌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저런 경제 용어에 좀 익숙해지긴 했어도 신문을 열심히 읽어서 내 삶이 나아지거나 딱히 바뀌거나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억지로 신문을 읽는 게 힘들었어요. 그걸 몇 년씩이나 했으니 저도 대단하다 싶긴 한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신문을 끊고 그 시간에 신문 대신 좋아하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은 종류 상관없이 읽는데요.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부터 경제, 경영, 심리학, 역사서, 에세이까지 닥치는 대로 다 읽어요. 억지로 신문을 읽을 때보다 읽고 싶은 책들을 골라서 읽기 시작하니 일단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아침부터 억지로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루 시작이 가볍고 편한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뉴스를 봐야 한다는 강박, 이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서 벗어나는 게 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뉴스를 멀리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첫 번째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뉴스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침 시작하고 딱 TV부터 켜면 전날 있었던 사건 사고부터 보게 되잖아요. 어느 아파트의 분란 소식, 생활고를 비관해서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소식, 힘들다 보니 소상공인들 폐업이 늘어난다는 소식, 부동산 폭락으로 영끌족들이 사지로 내몰린다는 소식부터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싸운다는 소식까지 좋고 행복한 소식만 듣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찡그릴 만한 소식을 하루의 첫 소식으로 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제일 먼저 보면서 하루를 찜찜하게 시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시간에 저처럼 책을 읽거나 아침 운동을 하세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고 나면 상쾌하고 좋잖아요. 아니면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도 좋을 거고요. 저희 어머니가 80대이신데요. 다행히 건강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직도 걸어서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그러고 나면 체육센터에서 수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거든요. 제 어머니지만 멋진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안 좋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아침을 이렇게 밝고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뉴스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뉴스를 보지 않으면 좋은 점 두 번째는 걱정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우리들의 삶에서 뉴스를 알고 모르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이런 거 모르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경제 뉴스는 봐야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내가 이런 거 모르면 뒤처질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보면 오히려 걱정이 늘어나요. 남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난 괜찮나? 요새 이게 뜬다는데 난 안 해도 되나? 남들은 저거에서 돈 벌었다는데 내 삶은 이게 뭐지? 이렇게 알면 알수록 비교되고 불안감과 걱정만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고 넘어가면 좋았을 일들인 거죠. 매일매일 달라지는 경제 상황과 동향을 알아야지만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대부분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경제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하루하루의 변화나 지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예로 들어보면요. 빠르게 바뀌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처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걸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빠르게 접하게 된 소식이라도 사실 그걸 보도하는 방송사보다는 늦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방송사보다도 더 빠르게 그런 정보를 알아내고 분석하고 투자에 반영해요. 그래서 개인이 정보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다 알고 있는 시장의 먹이가 될 뿐이거든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수익을 낼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발빠른 뉴스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돈에 관해 공부하고 싶고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뉴스를 보기보다 경제에 관한 책을 읽고 경제 관련 강의를 듣는 걸 더 추천드려요. 반대로 난 투자할 돈도 없고 경제 이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뉴스를 열심히 찾아보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바에 차라리 그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삶에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뉴스를 보지 않으면 좋은 점 세 번째는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알면 그만큼 좋은 걸까요?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죠. 나와 상관도 없고 몰라도 될 만한 정보인데 뉴스에 나오니 보게 돼요.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정보들을 계속 꾸역꾸역 머릿속에 우겨 넣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 나라가 소멸 위기라고 하고요. 경기가 나빠져서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도 뒤처졌다고 큰일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뉴스는 매일 찾아보지 않아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매일 나오는 비슷비슷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을 시간에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자신이 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곳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저런 전문가 소리 들으면서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몰두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나면 배우자나 친구 손잡고 드라이브라도 한 번 더 다녀오세요. 다리 튼튼할 때 맛집도 좀 찾아서 맛난 것도 더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잖아요. 서대문 슈바이처로 불리는 치과의사 강대곤 원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작년 12월 6일 91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한센인, 그러니까 나병 환자죠. 이 한센병 환자 15,000명을 진료하며 돌봐주셨고 보초를 해준 환자만도 5,000여 명에 이른다고 해요. 이분은 평상시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평일에는 치과 업무를 보면서 남는 시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80대 때 동창생 모임에서 참석하지 않겠냐 연락이 와서 나가셨다고 해요. 동창회에 나가보니 3분의 1 이상의 동창생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남은 동창생 중에도 자신보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분이 남에게 평생 봉사하고 사셨다는 얘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 희생정신과 정성이 결국은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시간 남는다고 나와 상관도 없는 뉴스를 보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처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자신이 행복하게 느끼는 삶에 좀 더 집중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뉴스를 보지 않으면 좋은 점 네 번째는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관련 기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미디어별로 완전 다른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언론들이 일부러 가짜뉴스로 우리를 속인다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속인다고까지는 생각하진 않지만 언론사가 자신들의 논조대로 기사를 쓰니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진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 뉴스를 예로 들어보면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내용들이 많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자신의 문화라고 우기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게 올라와요. 또 북한에서는 아직도 김일성 일가를 식격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린 혀를 끌끌 차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사의 문제점이 한눈에 딱 보여요. 그런데 매일 그 속에 파묻혀 사는 그들에게는 그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보도하는 의도대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TV, 케이블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도 하루 종일 자기 주장만 떠들어대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알고리즘은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요. 이런 뉴스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 중심을 잃고 한쪽에 치우치게 되고 심하면 세뇌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는 중심을 잡고 있고 절대 세뇌 따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뉴스를 소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벌써 어느 정도는 세뇌가 됐다고 봐야 해요. 얼마 전 이런데 몰두하던 사람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다 뉴스의 폐해예요. 특히 나이 들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만큼 보기 안 좋은 것도 없어요. 이런 뉴스나 유튜브 보면서 백날 핏대 세우고 욕해봐야 혈압만 오르지 10원 한 장 나오나요? 그러니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뉴스를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하는 게 좋아서 보시는 분들이라도 가급적 이런 뉴스에서 한 발 멀어져 보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송가인 노래 한 곡 더 듣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보세요. 그게 정신건강에도 더 좋거든요. 지금까지 뉴스를 멀리하면 좋은 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분이 좋아진다. 두 번째, 걱정이 줄어든다. 세 번째,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 네 번째,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요즘 이게 잘 나간다 이런 소식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내 갈 길을 가는 삶이 더 멋진 노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